여기 이렇게 많이 나와주셔가지고 처음에 저도 강남역 집회에 왔을 때 인원이 어느 정도 나왔었는지 기억이 나는데 그것보다 지금 훨씬 더 많아진 것 같아서 많이 저도 좀 감동적입니다. 여기 와서 나와서 말씀을 들어보면 밤에 잠이 안 오신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저도 같은 마음이었고요. 지금도 저도 참 마음이 많이 착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확실한 건요, 이건 정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거고요. 사람들이 다 우리를 이상하게 보고 있지만 정작 이상한 건 조용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네, 정말 너무너무 이상해요. 이상한 나라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진영의 논리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가 있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저자들이 지금 약간의 좌파 그리고 민주당 성향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자꾸 두둔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자꾸 숨기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전 국민들이 대체로 자꾸 이걸 취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뒤집어야 되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뒤집는 거 가능할까요? 네,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근데 우리들이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저는 좀 지방에서 살았는데요. 지방에 살면서 어르신들이 그 태극기 어르신들이 정말 광화문에서 열심히 시위하신 거를 저는 봤습니다. 인터넷 방송으로 계속 봤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서는 많이 나왔지만 유튜브에서 많이 나왔지만 실제로 언론에서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많이 좀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정말 뭐 문재인 탄핵 운동 이런 부분이 정말 전국적으로 번질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정말 현실적으로 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이 태국기 국민들, 외국 국민들께서 열심히 광화문에서 시위를 했는데 언론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결국은 국민들한테 알려지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방법이 두 가지예요. 뭐냐면 언론이 나서지 않으면 안 되도록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위를 해가면서도 언론에서 이걸 다른 모든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무언가를 또 같이 병행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방법으로도 또 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들이 어르신들께서 하셨던 방법이 있잖아요. 그 방법 말고 다른 시위 방법을 또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 방법들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게 우한갤러리에서 이제 시작이 됐지만 많은 젊은이들이 이렇게 해주고 있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재미있는 유튜브 영상을 만든다든지 그리고 이렇게 1인 시위를 한다든지 감락역에 침묵 시위를 한다든지 그리고 우산을 써본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외에서 많이 성공한 그런 이제 시위 방법들도 벤치마킹도 하고요. 젊은 친구들이니만큼 뭐 사진전 같은 것도 하고요. 여러 가지 툭툭 튀는 아이디어 가지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르신들께서 정말 저도 많이 감동받고 있는데요. 이런 자리에 나와서도 또 이제 문재인 퇴진 이렇게 외치실 수도 있는데 저희들 마음속에는 다 갖고 있습니다. 사실 문재인 퇴진을 다 마음속으로 외치고 있는데 그게 안 먹힌다는 걸 알았으면 빨리 작전을 변경하는 것도 승리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께서 이렇게 청년들이 이런 새로운 방법을 할 때 묵묵히 뒤에서 지켜봐 주시고 또 이런 청년들이 하는 방법을 한번 따라해 주시고 그리고 청년들한테 또 맛있는 것도 좀 사주시고 예, 젊은 청년들이 또 맛있는 거 약하거든요. 피자, 치킨 이런 거 많이 약합니다. 커피하고요. 그런 것도 사주면서 젊은이들이 더 잘 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해주시고 그리고 어르신들 참여는 저희들 100% 환영입니다. 100% 환영인데 청년들을 하는 이 방법을 조금만 방법을 맞춰주시면 100% 이상 200% 환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방법에 대해서 저렇게 해도 되겠어? 저렇게 해가지고 과연 국민들이 움직일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희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1인 시위 벌어지고 있고요. 전국에서 블랙 시위 시작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면 되겠지 같은 좋은 아이디어를 유튜버들을 통해서 사진전도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희망을 가지시고, 그리고 여러분 기존에 하던 집회 하지 마시라는 거 아닙니다. 기존에 하시던 머리띠 두르고 강력하게 또 시위하시는 것도 하시고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거는 광화문에서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중국 배름 이런 걸로 자꾸 금지를 시키는데, 금지가 앞으로 또 풀릴 수도 있습니다. 풀리면 풀리는 대로, 아니면 해제가 안 되면 해제가 안 된다는 지역대로 기존 방법대로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또 마음껏 나서 외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대신 경찰에 신고도 하시고 합법적인 선 안에서 마음껏 또 외치시고요. 그리고 청년들이 이렇게 하는 새로운 방법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우리가 정말 이런 증거들이 너무 많이 나왔거든요. 더 이상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나올 건 다 나왔어요. 지금 우리들이 너무나도 언론이 침묵하고 사람들이 조용하기 때문에 아닌가 싶을 정도로 우리가 지금 당당하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전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지금 떨리고 걱정하고 어디로 피하고 싶은 사람들은 저 투표 조작한 저자들입니다. 저자들은 밤에 밤잠 못 자고 있어요, 지금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자신 있게 당당하게 나가면 한순간에 쓰러질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희망을 가지고 꾸준히 당당하게 외치면서, 지금 여러분 아무도 믿지 마세요. 검찰도 못 믿겠고요, 법원도 못 믿겠고, 정부도 못 믿겠고, 청와대도 못 믿겠고, 통합당은 제가 믿음이 좀 많이 약해졌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지금 할 것은 뭐냐면 국민들이 스스로 일어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이 스스로 일어나셔서 정말 이런 어떤 이 부정 시위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제 얘기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약간의 좀 추가 말씀을 드리면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저자들이 부정선거를 왜 했는지를 한번 여러분 아셔야 돼요. 부정선거를 하는 이유는요, 결국 국회의원 많이 뽑는 거잖아요. 국회의원 많이 뽑아서 뭐 하죠? 개헌하고 입법하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입법을 지금 며칠 안에 엄청나게 많은 법안들을 지금 입법시키려고 준비를 쫙 해놨습니다. 뉴스 보면 많이 나옵니다. 집회 금지에 관한 법들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그 집회 금지에 관한 법들을 어디에 적용할 거냐? 좌파 단체에 절대 적용 안 합니다. 우파 시민단체들 집회하는데 선별적으로 적용할 겁니다. 그런 내용들 법안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개헌 관련된 건데, 개헌이 되면요, 제가 이게 제대로 된 어떤 이름들 지목하는 게 상당히 조심스러운데, 지금 현재 통합당 내 어떤 고위급 인사가 자유라는 것이 크게 중요하지 않다, 이런 말을 제가 이틀 전에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은근히 하는 얘기는 보편적 복지가 중요하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돈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다 돈을 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 돈 뿌리면요, 이 뿌리는 돈이 결국 누가 갚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기 있는 젊은 청년들이 다 갚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아들, 딸들, 손주들이 다 갚아야 됩니다. 그 돈 우리가 편하게 쓸 수 있겠어요? 우리 이거 복지 혜택 같은 거, 긴급 재난지원금 이런 거 안 받는 운동도 대대적으로 펼쳐나가야 됩니다. 정부가 주는 무료 혜택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고, 우리가 낸 혈세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갚아야 될 돈이라는 것도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게 좀 말이 길어졌는데, 이렇게 우리가 복합적으로 좀 보고, 특히 개헌을 저지하는 것, 자유라는 걸 뺄 거거든요. 이 외에 한 6가지는 더 있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제가 정리해서 한번 발표를 해드리고요. 여러분, 제가 굳이 발표하지 않아도 개헌이 어떤 내용일 거라는 걸 여러분 다 알고 계십니다. 개헌은 뭐냐면 무슨 국가로 가는 거냐면요, 공산국가로 가는 겁니다. 개헌은 무슨 국가로 가는 거라고요? 공산국가가 바로 됩니다. 바로.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개헌도 저지하셔야 되고요. 다행스러운 거는 부정선거를 뒤집으면 개헌도 저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정선거 운동을 하시면서 개헌도 똑똑하게 주목을 해주세요. 개헌 이놈들 어떻게 하려는지. 분명히 개헌하기 위해서 통합당도, 죄송합니다. 제가 신뢰를 잃으면 안 되는데, 통합당도 뭔가를 할지도 몰라요. 예의주시하시면서 정말 날카로운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개헌 못하게 막아주시고, 쓸데없는 이상한 입법 못하게 막아주시고, 그리고 선거운동 끝까지 싸워가지고 진실이 이긴다는 걸 이 세상에 모든 전 세계의 시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외신들도 다 보고 있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지면요, 우리 바보가 되는 거예요. 거짓이 이기는 나라 대한민국이 되고요. 이 부정선거의 이 데이터가 너무 황당한 데이터라서 다른 나라에서는요,
대학생이 이걸 가지고 부정선거 조사하는 어떤 레포트를 낸답니다. 부끄럽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이걸 제대로 뒤집어서 바로 잡고 민주당이 20년, 30년 집권한다고 그렇게 큰 소리를 쳤는데 어디 그 큰 소리 오래 가나 한번 봅시다. 이번에 확실하게 뒤집어서 우리 자유대한민국,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피땀 흘려서 6.25 때 많이 돌아가셨고 그때 또 많이 죽였던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 우리 그렇게 많이 죽였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또 다른 핑계 대면서 또 다른 얘기 하지 말고 계속 충정정책하는 제대로 된 그 민주당도 비판하시고요. 부정선거를 뒤집어서 부정선거에도 중국이 개입됐다는 많은 그런 정황들이 보이고 있는데 중국까지 제대로 우리가 적과 아군을 구별할 수 있는 우리 시민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이 길어졌는데요. 네, 여기 오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특히 청년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청년분들이 아직도 깨어나지 못한 청년들도 있는데요. 모두 여기 진실에 한번 귀 기울여 보시고 어떤 것이 사실인지 한번 보시고 만약에 진짜 사실과 거짓을 구분을 했다면 모두 그냥 거리로 나와주시면 됩니다. 준비물은 간단합니다. 그냥 검은 옷에 마스크에다가 우산 하나 있으면 됩니다. 모두 거리로 나와주십시오. 1인 시위도 좋고 지하철 앞에 이런 침묵시기도 좋고 사진전도 좋고 다 좋습니다. 광화문도 좋고요. 어디든 나오면 다 나오십시오. 우리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제대로 된 우리나라 사랑하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한번 만들어 봅시다. 감사합니다. 자, 고맙습니다. 자, 우리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나오십시오. 나오셔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이 특히 나오셔야 됩니다. 자, 이제 시간이 신의 한수에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신의 한수에서 정치부장을 맡고 있는 박창훈이라고 합니다. 네. 신의 한수에서도 계속 부정선거 관련된 여러 보도들을 제가 맡아서 하고 있고요. 지금 여러분들께 한 가지 좀 알려드려야 될 게 있어서 제가 이렇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금 제가 좀 이상한 소리를 하시는데 제가 지금 신의 한수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사전투표에서 유령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유령표를 어떻게 만들어내냐면요, 여러분들 민경욱 의원이 얘기했던 500만이라는 숫자 기억하시죠? 그게 바로 부정선거의 그 개인정보가 아닌가라고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외국에 나가서 무한폐렴 때문에 한국에 못 들어오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자가격리 하시는 분들 중에 투표를 안 한다고 하신 분도 있고, 요양병원이나 정신병원에서 계셔서 투표를 못 하시는 분들, 그리고 뭐 지난 10년 동안 투표를 아예 안 했던 분들, 이런 데이터가 선관위나 우리 정부는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모아서 투표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투표했다고 가짜표를 만들어냈다라는 저희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4월 15일 날 신의 한수에 여러 통의 전화가 왔어요. 본인은 사전투표를 하지 않았는데 사전투표 한 걸로 처리가 됐다. 그거에 대해서 전화 온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그래서 의심하는 게 바로 사전투표에서 표 얹기를 한 게 아닌가 의심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국의 17개 시도의 시청과 도청 그리고 교육청에 모든 사전투표소에 대한 건물 CCTV 전체와 본투표장의 CCTV 전체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곳들에서 정보를 줄 수 없다, CCTV 영상을 줄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18,000명이라는 말도 안 되는 숫자의 사전투표가 이루어졌던 부천 신중동에서도요, 거기 CCTV를 달라고 했더니 못 준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물론 이렇게 강남역에 나오는 것도 중요한데 저는 생각하는 게 그렇게 자료 요구를 거부하는 지자체에 가서 항의를 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 부천시의 부의장인 이성률 부의장님께서 그 영상 확보를 위해서 도와주고 계신데, 이게 우리가 한 번쯤 가서 실력 행사를 해야 그들이 국민 무서운 줄을 알고 영상을 제공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영상을 받게 되면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24시간 동안의 투표 시간 동안 몇 명이 과연 투표소에 들어가는지를 같이 카운팅 해보려고 합니다. 생방송의 형태로 끊기지 않고 24시간을 방송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과 함께 숫자를 셀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결과 18,000명이
안 된다면 이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부정선거의 명백한 증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혹시나 부천시청 앞에서 혹은 신중동 주민센터 앞에서 저희가 집회를 하자고 말씀을 드리면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부정선거의 증거는 차고 넘치는데 선관위는 계속 모르쇠다, 단순 실수다 얘기하는데, 이렇게 만약에 실제로 18,000명이 아니라 13,000명, 10,000명밖에 만약에 투표하러 오지 않았다면 그걸 어떻게 뒷감당을 할 수 있겠습니까? 뒷감당을 못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함께 좀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무리 구호하겠습니다. 자, 늘 우리가 하는 구호입니다. 자, 그리고 월요일부터, 일요일이 쉬고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6시부터 8시까지 집회하니까 나오십시오. 뭐 언제든지 나 오늘 시간 있다 하시는 분 나오시면 됩니다. 자, 제가 먼저 구호 선정하면요, 마지막으로 부정이다, 부정이다, 부정이다 세 번만 해주시면 됩니다. 사회로 총선은 총체적으로 부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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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이다.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시민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 피켓하고요, 우선은 제자리에 갖다 놓으시고 판답해 주시고 안녕히 가십시오.